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이 20대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확실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구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17.6%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던 김무성 전 대표가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맞물려 보수개혁을 외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피해자로 유권자들한테 각인을 됐는데 그 선거 결과 그리고 선거 이후에 보면 유승민 후보가 그 새누리당 공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유 의원이 강조해왔던 보수 개혁 노선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잘 파고들면 이 같은 지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게 그 보수 진영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어떤 대권 도전의 레이스 속으로 반드시 뛰어들 것 같고요. 대구에서 31년 만에 탄생한 정통야당 국회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도 야권 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다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에서 지역주의 국복과 일당 독점 구도를 바꾸기 위해 4년 동안 발로 뛴 정치 역정이 김부겸 의원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이런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 하나만 갖고도 대구는 물론이거니와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어떤 감동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넘어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의 두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1, 2호선과 연계하면 대구의 전 지역이 이제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죠. 이렇듯 하늘열차는 대구의 교통지도를 바꿨고 또 대구의 밤 풍경 등 관광자원 활성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스름이 짙게 깔린 저녁,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범어천 위를 지나 수성못역에 도착합니다. 3호선 개통 덕에 많은 시민이 밤에도 수성못을 찾으면서 수성못은 대구를 대표하는 밤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면 승용차 아니면은 못 왔는데요. 요즘은 갈아타고 해가지고 오면 수성못 내리면 바로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3호선 하늘열차가 대구의 밤하늘을 가르면서 관광자원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3호선 역 가운데 이용객이 하루 7,5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서문시장역.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방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면서 야시장 개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3호선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 타고 와서 좀 이동하기도 쉽고 타지에서도 밤에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요즘 밤에 많이 하는 것도 많잖아요. 대구에 치맥 페스티벌도 밤에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서문시장에도 야시장 생기면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개통 1년 동안 3호선 누적 승객은 2,500만 명, 하루 평균 6만 8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출퇴근하는 평일에 점유율이 높았던 1, 2호선에 비해 3호선은 주말에 점유율이 높아 나들이 교통수단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통 1년이 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대구를 알리는 관광 수단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도시철도 3호선은 지역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 개통 당시 우려했던 안전 문제도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루 7만 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숫자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1년의 명암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와 북구를 잇는 대구의 남북교통축인 도시철도 3호선. 지난 1년간 3호선 역세권은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3호선 역세권의 부동산 가치는 1, 2호선보다 평균 7% 더 올랐고 3호선 주변 백화점, 대형마트의 매출은 8에서 19% 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호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가 좀 확장되고 균형 발전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보이면서 실제 3호선 선로 주변에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안전 문제도 양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호선의 지연 운행은 모두 3차례로 2호선 개통 1년간 24건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개통 초기 나타났던 일부 문제도 인력 보강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보완됐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은 지난 1년간 약 130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탑승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우려했던 재정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호선 하루 평균 탑승객은 68,908명.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손익분기점 예측치 14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승객 1명의 운송 원가는 2,198원인데 반해 운송 수익은 682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약 200원가량의 운송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대구시는 조만간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무조건 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수용차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관리, 그러니까 도심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수용차의 진입을 제한한다든가. 올 한 해 예상되는 대구시 대중교통 재정 적자만도 무려 2,300억 원. 도시철도 3호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수익성 문제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관계에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왜 그런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배혜정 씨. 출산을 앞두고 다른 직원들보다 하루 2시간 짧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제안으로 단축 근로를 시작했는데 경력 단절이나 임신 중 건강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뜻 제가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좀 부담이 덜해서 일하기에도 수월하고 그리고 좀 체력 보충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라고. 지난달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을 거부하는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기 단축 근로를 비롯한 7가지 모성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부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시행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여직원들도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렇게 굳이 찾아서 쓸 필요 있나, 그런 혜택을 다 누릴 필요가 있나, 이런 게 많으니까 등용식이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보수적이고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더 열악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출산이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걸 모두 다 같이 남녀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사회적 문화 개선이 돼야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제도만 쏟아내기보다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FTA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기획뉴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생산에서 가공, 체험과 관광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6차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가공, 판매, 그리고 문화체험, 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경선에 있는 이 전통 장류 생산업체는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메주와 된장, 고추장으로 가공 판매해 연매출 3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여 명의 주부가 이곳을 찾아 장 담그는 체험을 하고 주변 관광까지 하는 등 6차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제 농민하고 가공 작업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마진이 농민한테 바로 다 돌아간다 하는 형태로 생각됩니다. 소득 정체와 성장 한계에 맞닥뜨린 우리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6차 산업 활성화. 현재 경상북도에선 1,700여 곳의 농가 법인이 6차 산업에 참여해 88곳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영 컨설팅과 창업 기반 지원을 비롯해 6차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또 창업 보육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칭을 해서 제대로 그 6차 산업 제품도 만들고.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판로 확보와 지역 6차 산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6차 산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KT 위즈를 상대로 한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서 3대13 1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KT와의 시즌 4차전에서 삼성은 2대1로 앞선 4회 선발 정의인욱이 대거 5점을 내주며 무너지더니 결국 3대13으로 경기를 내주어 광주에서의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삼성은 어제 패배로 시즌 전적 8승 9패를 기록하며 5할 승률 이하로 다시 떨어졌는데 오늘과 내일도 홈에서 KT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프로축구 대구FC도 오늘 오후 4시 부천에서 부천FC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6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시즌 중요한 고비마다 부천을 만나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대구FC는 올 시즌 첫 부천과의 맞대결인 오늘 경기를 잡아 부천전 징크스를 떨쳐내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와 부천은 각각 리그 4위와 5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선두권 진입을 위해서 오늘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해 20대 6천여 명을 포함한 12,940명이 순유출해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 인구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경북에서도 지난해 577명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순유출 현상이 지속됐습니다.